캠퍼스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인천의 현재를 살펴보고 인천의 미래를 조망해보는 전지적 인천시점 시간인데요. 오늘 인천시에서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 국민의힘 부평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재용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다사다난했던 2024년입니다. 그죠? 비상계엄, 탄핵, 소추 발의까지, 대통령 직무 정지까지. 근데 우리는 중앙 얘기하지 않고요. 오늘 인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2022년에 9월달 민선 8기가 시정이 시작을 했죠. 이제 후반기에 들어섰습니다. 벌써 3년 차에 들어선 유정복 시장의 사업 중 잘한 것, 아쉬운 점에 대한 이야기 두 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용 위원장님, 네. 이제 간만에 그동안에 패널로 쭉 나오셨다가 네. 또 지난번에 또 총선 예비 후보로 방송에 출연도 하셨는데 모처럼 또 이렇게 오늘 패널로 출연하셨는데요. 위원장님 그간 지나온 간단한 인사 말씀? 오랜만에 경인 방송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기회 있으면 자주 좀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주 문의 있으면 이렇게 출연해 네, 주시기를 감사 말씀드리고요. 먼저 지난 2022년 9월에 시작했던 민선 8기 유정복 시장 후반기 들어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6기에 이어서 징검다리 재선입니다. 초반 많은 공약들이 있었는데 우선 이정복 시장의 지난 2년간에 대한 시정에 대한 총평 한 말씀씩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주 의원님. 민선 8기가 이제 2022년 7월 1일 시작해서 예. 절반이 지났고요. 또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근데 어떤 뚜렷한 성과는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예. 네, 오늘 또 중보일보에서 보도된 것처럼 거의 되는 게 없다. 그리고 뉴 홍콩시티 사업 등 또 원도심 활성화 를 시키겠다는 중점 사업마저도 네. 글로벌 탑10시티 사업의 명칭만 바뀌고 네. 과오는 덮고 조금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에 좀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네. 좀 시민들께서 네. 유정복 시장의 시정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좀 방해 요소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상당히 거의 낙제점 수준입니까? 아주 낮은 점수 주는 겁니까? 학점으로 따지면 일단 학점으로? 그 D를 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D학점을 줬다. 점수가 아니라 학점으로 얘기를 하시는군요. 반면에 유재용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유정복 시장에 대한 평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예. 제가 봐서는 일단 최기선 시장님이 송도를 매립해서 인천에 50년 먹거리를 만들어서 지금 그 인천시가 네. 재정적으로 덕을 많이 봤잖아요. 예. 그래서 또 최기선 시장님의 그 공을 기려서 최기선 도로라고 또 명명하기도 하고.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재물포 르네상스하고 뉴홍콩시티는 인천의 100년 먹거리를 만드는 유정복 시장의 그 계획이고 또 이걸 위해서 그동안 2년 동안 경제자금법 개정이라든가 외국인 투자법 개정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중앙부처를 다니시면서 그간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또 이런 큰 프로젝트들은요. 예전에 송도 매립할 때 여러분들 잘 얼마나 그 논란이 많았습니까? 네. 그것처럼 지금도 젠프로 르네상스하고 뉴홍콩시티, 뉴 글로벌 탑10시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도 많긴 하겠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서 인천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네.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요. 그동안 송도 다 매립한 거 다 팔고 이제 11공구까지 매립해서 다 팔고 나면요. 네.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의 방법을 유정복 시장이 비춰냈고 또 하나 또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이라든가 아이 플러스 집드림 그 반값 택배 그다음에 인천 아이패스 네. 1,500원에 그 100년도로 갈 수 있는 인천 바다패스 등 이게 민생의 체감온도를 올리는데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숨가쁘게 달려온 그 2년이라 4년 같은 2년 결코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렇게 총평을 하겠습니다. 4년 같은 2년 잘했다는 얘기죠? 아유 100점이죠. 100점이요? A 플러스네요. A 플러스. 이거 너무 극과 극인데요. 아니, 역대 시장님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내신 분들이 그동안 계셨어요. 알겠습니다. A 플러스.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옆에서 얘기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아이패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건 그건 사실이죠. 네. 다만 돈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나. 그러면요, 일단 뭐 그 얘기는 좀 서로 이 2년간의 총평을 좀 들었고요, 간단히. 또 하나 이제 앞으로 또 남은 2년 이게 뭐 방향성이라든지 뭐 기대 아니면 우려되는 점 다시 한 번씩 들어볼까요? 먼저 김명주 의원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검단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행정처제 개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그 예산안에서도 보셨듯이 전체 필요한 예산의 절반밖에 세우지 못했거든요. 그것도 예.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이제 절반만 세우고 나머지는 서구에서 세워라라고 하는 바람에 서구에서는 재정에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한 푼도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은 우려가 있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행정적 개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좀 말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제물포 르네상스나 뉴 홍콩시티 또 내양 18부두 활성화 사업은 네. 이제 유정복 시장의 중점 사업입니다. 근데 과연 임기 내에 구체적으로 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중부부에서 말한 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나 경인국철 예. 지하화, 뭐 수도권 매립지, 제2 인천의료원 같은 여러 그 사업들이 이제는 유정보 시장님은 어떻게 보면 운이 좀 좋으신 것 같기도 한데 탄핵을 핑계로 해서 이런 것들에 예. 대한 어려움을 또 예.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뭐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제 예. 송도 국제도시나 청라 또 영종 하늘도시 뭐 검단 신도시 이렇게 사업들이 여기저기 지금 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들의 사업이 지금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인프라들이 많이 부족해서 네.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그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대형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어쨌든 좀 걱정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그 검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인근에 김포 지역이 있고 또 서울 강서 지역이 가깝기 예. 때문에 제가 보면 이제 대부분은 사실 인천 내에서 움직이신 분들이 많고요. 그 인근 지역에서 일부 조금 오시는데 예. 그나마 이제 생활권이 좀 겹치기 때문에 오실 수 있거든요. 뭐 서울에 비해서 이제 집값은 좀 싼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은 지금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도심의 중심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인구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그 매력적인 부분들이 갖춰지지 예. 않으면 오히려 원도심 공동화만 이룰 수 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뭐 기대보다 우려가 상당히 많네요. 예, 반면에 그러면은 이재용 위원장님 지금 뭐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뭐 기대할 만한 내용, 아니면 아까 뭐 그거 중에 뭐 아니다라고 뭐 반박할 건 반박하셔도 되고요. 기대할 만한 내용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나 뭐 이런 사업들은 예. 그간 뭐 전에 전 시장님 때부터 뭐 전 시장님 때부터 다 우리가 예. 그 연대에서 하는 사업들이라 뭐 여기 이 사업을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뭐 네. 그 대외 내외적인 여건에 맞춰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뭐 향후 2년 네, 그 사업 전반에 대해서 뭐 어떤 우려점들이 있냐 말씀하시는 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워낙 파격적인 그 복지 정책, 맞춤형 정책들이 시장님이 많이 내놨고 예. 또 앞으로 2년 남은 1년 한 6개월 남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또 어떤 복지 정책들이 나올까 기대가 일단 크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우려스러운 것은 이 탄핵 전국에 인천시가 추진하려고 했던 뭐 수도권 매립지 사업이라든가 좀 전에 의원님 예. 말씀하신 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문제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할까 이렇게 우려스럽긴 합니다. 근데 또 한편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전국의 시민들한테 힘이 되어주는 정책들을 일부 시장님이 과감하게 예. 펼친다고 하면 기존 정치권에 실망했던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도 한편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립니다. 예. 김효주 의원님 앞서 이정복 시장한테 이제 우려점 얘기해 주셨잖아요. 기대되는 점은 아까 그거죠. 검단구 행정 체계 개편, 그죠? 기대되는 네네. 점도 있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고 네. 또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 부분은 기대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죠? 맞습니다. 또 기대하는 거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잘못 물어봤습니다. 우려하는 걸 물어봐야 되고 여기 기대하는 걸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잘못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기 아까 네, 좀 네. 우려되는 부분도 얘기했는데요, 위원장님. 가장 그래도 뭐 지역에서 부평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도 뭐가 있습니까?
뭐 지역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예. 그 지금 현재 다들 우려스럽지만 기대가 되는 건 역시나 제임프 르네상스 사업하고 미혼콩 시티, 탑10 시티를 예. 이거를 임기 내에 그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기본적인 맥락이라도 잡아놓는다고 하면 예. 그 사업들을 꾸준하게 이어서 한다고 하면 인천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백년 먹거리를 만드는데 이거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 또 이런 계획들을 발표해서 진행하고 중앙정부하고 그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예. 우리 인천 시민들이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아까 전에 짧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도 매립할 때 얼마나 난리였어요. 그거 매립하면 난리가 난다고 예.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인천의 성장 동력을 받은 건 맞잖아요. 그래서 예. 앞으로 지켜봐야 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수를 쳐주고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자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탑10 시티 젠보 르네상스 지금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신문지상에 언론상에서 많이 예. 보셨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경제적법이라든가 네. 외국인 투자 유치법을 개정하느라고 시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뛰었어요. 중앙처로. 뭐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그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제물포 르네상스를 요 시각에서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고 미래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대할 수 있다라는 두 분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4부에서도 유정복 시장의 지난 2년 반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